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증권 9월 먼슬리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문 증권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봤고요. 토스증권하고 카카오페이 증권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토스증권은 보시면 국내 주식 수수료 수익은 사실 국내 증시 자체가 많이 거래대금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하는 양상인데 해외에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수수료 관련해서 이게 이제 성장을 견인을 하고 이익도 이제 손실이긴 하지만 그 개선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본 추이를 보셔도 지금 이 결손의 확대 폭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자본 투하가 있기 때문에 자본 자체도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토스는 그래도 이따 말씀드릴 카카오페이 증권보다는 양호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위탁금융 수수료 수익이 아주 크게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물론 4월에 MTS가 출범을 한 다음에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해서 이렇게 수수료 수익이 급감을 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1분기에 감소한 걸 보시면 이거는 MTS 출범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무료 수수료 서비스 때문에만 감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토스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토스는 1년 전에 MTS를 출범을 한 반면에 카카오페이 증권은 4월 14일에 출범을 해서 이미 국내 증시가 많이 매력을 잃고 개인 투자들이 많이 빠져나간 다음에 출범을 한 게 좀 마이너스 요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채널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자본 투하도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손금 확대에 따라서 자본도 감소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본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금융업 자체가 자본이 수익의 재원이기 때문에 자본이 있어야 외형이 나오고 그래서 성장이 돼서이거든요. 근데 이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만 냅뒀을 때는 계속 자본이 감소하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빠른 흑자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에서 제가 표를 통해서 계산해 놓은 걸 보시면 흑자 전환을 위해서 그 필요한 자본의 양이 아직도 현저하게 많습니다. 양사 모두 다 그렇고요. 자본이 확보가 되어야 그걸 통해서 신용 공여를 하고 그래서 이자 수익이 확보가 돼서 전체 판관비를 커버하는 그게 이제 키움증권이 보여줬었던 인터넷 전문 증권의 흑자 전환 전략인데 이걸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양사 모두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자본 확충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시면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에 다들 그 조달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달 기준 금액이 올라갔죠. 그래서 증자를 했었던 발행가액을 보시면 토스증권 같은 경우에는 카뱅 상장 이전에는 5,000원이었는데 상장 이후에는 주당 33,000원으로 크게 급증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PBR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12배 이렇게 조달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조달을 하니까 자본이 사이즈가 커져서 PBR이 내려가는 양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7배 정도 수준으로 최근에는 조달 실적이 나왔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페이 증권 상장 이후에 2021년 12월에 주당 84,071원으로 상장을 추진을 했는데 여기 밑에 주석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30% 정도 실권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추가 증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회사들이 직면한 초이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서 이제 자본을 까먹으면서 잠식으로 가든 아니면 발행가액을 낮춰서 증자를 계속하든 그런 옵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행가액을 낮춰서 증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당장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가이드가 나온 바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슬리 리뷰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증권업은 키움증권 위주의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8월을 보시면 키움증권만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폭 아웃을 했고 나머지는 다 언더하는 양상 그리고 이제 한국금융지주랑 하영증권이 크게 언더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주가 하락에 따른 그런 부담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카카오뱅크 지분이 지분법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시가가 변동한다라고 해서 한투가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건 없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좀 반영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하이안증권 같은 경우에는 PF 시장 둔화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부진을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은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 대한 우려는 계속 유효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키움증권이 지난 이제 8월 먼슬리에서도 언급했듯이 부동산 관련된 익스포저와 우려가 가장 적기 때문에 계속 키움증권 위주의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